여행에서 나는 언제나 편히 잠들지 못했고 원치 않은 이질감과 마주해야 했으며 그 과정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다. 그렇게 수많은 여행 끝에 내가 도달한 결론은 하나다. 나는 결코 여행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심지어는 여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박상영 작가의 책 순도 100%의 휴식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지를 덕질하고 있는 덕PD입니다. 바캉스를 앞두고 있나요? 텐션은 바캉스를 그렇지가 않은데. 덕질하느라 바빠. 하루에 휴가를 잡아야 되는데 네. 휴가를 아직 못 잡고 있어가지고 어디를 언제 가면 좋을까. 여행 사이트들을 보면서 투어를 보면서 꿈만 꾸고 있군요. 꿈만 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고 갈 책들을 오늘 가지고 온 거 아닌가요? 저는 휴가 10월 말에 가는데요. 지금 무슨 소리 책볼 하시는 바캉스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휴식 때 들고 갈 책 가지고 오신 줄 알았는데. 네, 오프닝에 그런 걸 느꼈나요? 네, 저는 오프닝 보고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 모든 여행이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휴식 위주인 여행도 있고 관광 위주인 것도 있고 주변에는 빵 투어를 파리로 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빵 먹으러 파리까지. 대단한데? 각자 취향에 따라서 여행 쌀국수 먹으러 베트남 가는 거. 대단하다. 초밥 먹으러 일본 가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자기 취향에 맞는 여행을 했으면은 그게 휴식일 수도 있는데 뭔가 취향과 맞지 않고 여행에서 뭔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해야지라는 식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그게 휴식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겠다.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해야지 이 생각에 맞아. 되게 움직였는데 제가 어느 날은 그냥 멀리까지 가서 몰아보기를 하루 종일 봤어요. 근데 그걸- 드라마나 영화를. 네. 그러면서 되게 아깝다 지금 이 방에서 뭐 이거만 하고 있는 보고 짓이냐. 있고. 방구석 여행. 근데 그게 가장 좋았어. 그러니까 결국 그게 나한테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쉼, 거야. 말 그대로. 어. 근데 대부분 이런 경험 되게 많으실 거예요. 나는 진짜 힘들게 즐거우려고 시간 내고 돈 써서 왔는데 오히려 그 시간 돈 그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휴식을 못 취하고. 쉬지를 못해. 근데 대부분 이게 저는 방금 말했듯이 시간이랑 돈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혹은 자주 올 수 없는 기회에 돈을 모아서 왔으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그렇지. 느낌이 맞아. 드는 거예요.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하죠. 내가 언제 또 여기 와봐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에펠탑 안 보고 가면 왠지 너무 돈이 아까운 것 같고 이 호텔 비싸게 예약했는데 호텔에 누워만 있으면 돈 아까운 것 같고 뭐 그것 때문에 본전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자꾸 여행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저도 계획 짜는 거부터 가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한 2만 보씩 걸어가면서 그리고 음식이랑 음료 같은 것도 평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맞아, 맞아. 그러면 막 소화제 먹어가면서 막 땀 빨빨 흘려가면서 아주 고생하다 오면 출근하는 날 너무 피곤해. 휴가를 냈는데 휴가 없었어. 휴가 중에. 지금 노동을 회상이 했어. 아니라 지난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때는 정말 날이 더운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유산소 운동을 막 수영하고 걷고 막 너무 힘든데 하지만 해야지. 그걸 이제 자꾸 명심하긴 해요. 이제 너무 그 본전 과하게 생각하지 하지 말자. 말자. 온 이상 편하게 하고 싶은 거를 하자. 그렇죠.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많죠. 아마 공감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이란 무엇인가. 이미 뭐 오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 여행 다녀왔고 다녀왔습니다. 특기도 지금 네. 열심히 계획 중인 여행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노동이에요. 그렇죠. 계획부터 노동이야. 너무 힘들어요. 검색하고 자료 조sab도 노동이야. 그렇죠. 예약 근데- 잘못될까봐 막 또 어. 연락하고. 그리고 그런 사례를 자꾸 듣게 되니까. 혹시나. 그렇죠. 사전 찾잖아요. 또 외국어 사이트는. 어. 공부 아니야? 노동이야. 요만큼 아껴보려고 막 온갖 가격비고 다 맞아요. 루트 하고 막 비교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책 제목이 순도 100% 휴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휴식이나 휴가 하면 뭔가 여행 떠올리시는 분들이 어쨌든 많을 것이다. 다들 휴가인데 어디 안 가? 이게 되게 많은 질문이기도 그쵸, 하고요. 맞아. 어디가? 이거 그렇죠. 물어보잖아요. 어디 가서 저도 그랬어요. 휴가 갔다 하면은 오면 또 물어보고. 집에 있을 건데? 라고 하면 약간 이상한. 근데 또 이해는 해줘. 다들 어. 요즘 힘드니까 휴가. 아무튼 박사영 작가 근데 이 순도 100% 휴식이라는 제목의 책에 초장부터 여행은 내게 휴식이 아니다. 여행 이게 싫어. 초장에 나오는 네, 초장에 얘기예요? 나와요. 오. 이렇게 말하고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작가잖아요, 박사영 작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진짜 업무와 휴식이 분리가 안 되는 사람인 거야. 정말. 가서 글감 생각하고. 그리고 또 써야 될 때도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휴식 쉽지 않다, 여행이. 근데 저는 완전히 손에서 일 놓고 즐긴 여행은 있어요?
퇴사하고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일이 아예 너무 진짜 좋겠다. 끝났으니까 할 수 그쵸. 있죠. 근데 그때 약간 돈에 좀만 더 여유가 있고 내가 이제 실업자다라는 그 마음은 없었으면 불안감. 조금 더 나았을 것 같긴 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나마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여행은 힘들다라고 말하는 박사연 작가가 휴식에 대해서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휴가철을 맞아 개장한 책풀 바캉스다 보니까 휴식에 대해 생각해보기 좋은 책이라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덕 PD가 준비한 순도 100% 휴식 저희도 안 읽어봐서 어떤 그렇죠. 이야기인지 네. 궁금해요. 따끈따끈해요. 지금 따끈따끈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간입니다. 책입니다. 공감의 대가. 자, 순도 100%의 휴식. 저희 책팔릭스 시즌 1에 출연하기도 했던 직접. 맞아요. 네, 박사영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그때 오늘 밤 굶고 자야지. 맞아요. 그때 네. 언제예요? 몇 정말 년 그 전이에요? 2020년 10월 5월이죠? 1차 그 공감 토크가 너무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 뒤로 이제 3년 만에 낸 에세이고요. 책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휴식에 대한 박세현 작가의 생각과 경험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책 제목이 끌리잖아요. 맞아요. 휴가철에 너무 집어들고 싶어요. 맞아요. 진짜 어. 순도 100% 휴식이란 무엇일까? 우리 생각하게 휴식이 하는. 필요하거든. 진짜 제목부터 많은 질문에 꼬리 물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책의 첫 챕터에서 박사영 작가가 친구인 K라는 사람과 에피소드를 풀어냅니다. K라는 사람과 휴식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술 한잔 하고, 뭐 친구들이랑 클럽 가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이게 다 휴식이다. 라고 이제 K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영 작가도 나도 그런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되게 그냥 일반적인 노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K가 넌 아닌데?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너는 쉬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라는 이그 지적을 막 오. 시작합니다. 뼈를 때리네. 그렇지. 자기 전까지 침대에서 글씨다 쓰러져 자고 여행 갈 때 노트북 챙겨 가잖아. 그러니까 진짜 뼈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연 작가보다 제가 더 뼈를 맞는 느낌이긴 했어요. 사실 뉴스를 놓칠 못한다. 여행을 가서도. 아무튼 현대인은 다 그런가 싶지만 대체 온전한 휴식이란 무엇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의문에서 순도 100% 휴식이라는 책 제목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두 분은 혹시 순도 100% 휴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상황이나 장면이 있습니까? 저는 우선 목적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떠오르는 장면을 말하면 우선 집 밖으로 나가는데 어떤 루트나 목적지가 없어요. 산책, 그냥 가요. 제한 없고 언제까지 돌아와야 되는 그것도 없어. 뒷일정이 없구나. 뒷일정이 없고 나한테 시간이 우선 자유롭게 주어지고 목적지가 없다. 그랬을 때 저한테는 그래도 순도 99%의 휴식은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저도 공감되는 게 중요한 요소는 시계를 안 봐도 돼. 핸드폰을 그러니까, 놓고 가도 될 만큼. 핸드폰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놀잖아, 그걸. 뭐 들어야 되니까. 인스타도 해야 되고. 아니, 근데 핸드폰에 사진도 시계 찍어야 있잖아. 되고. 그러니까 시계를 그러니까 시간을 안 저는 늘 어.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맞아요. 받아요. 시간을 잘 못 예측해서 많이 실수를 하는 편인데 그 시간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고 낮잠을 2시까지 자도 큰일이 안 나고 3시까지 자도 큰일이 안 나고 그냥 밥은 먹고 싶은 때 먹고 그 시간에 제약 안 받는 게 중요하고 또 저는 중요한 요소가 낮이에요. 낮이어야 돼요. 밤보다? 왜냐면 밤에 쉬는 건 뭔가 배터리 충전시키는 느낌이 들고 일할 때도 우리가 밤에는 뭔가 쉬면서 충전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시켜서 다음날 출품을 하잖아요, 회사로. 어차피 쉬니까. 근데 낮은 원래 보통 일하는 시간인데 그때 내가 누워서 일을 안 해도 되면 너무 좋지. 오히려 평소에 일할 시간에 일을 안 한다. 이 반전성이 진짜 쉬고 있구나. 이런 상상을 하게 하는 거죠. 저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저는 모든 알람을 끄거든요. 네, 휴가가 휴가 때 시작되면 당연하죠. 전 중요하죠. 제가 알람을 진짜 많이 해놔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있으면 할 일별로 알람을 설정하는 그렇죠. 편이고 그 뭔가 저희 일상 회사 일 할 때도 몇 시에 녹음이다, 몇 시에 그렇죠. 다음 녹음이다, 아니면 회의다 그치. 이걸 다 알람으로 해놓지 않으면은 놓치면 안 업무가 되니까. 놓치니까 다른 거 하다가 그래서 그 알람을 전체 종료하는 순간이 저한테는 약간 쉬는 순간이 아닐까. 알람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저 또 있어요. 누워야 돼요. 평소에 그치, 앉아 그치. 있잖아. 뭔지 알죠? 평소에는 앉아 있거나 회사에서 누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몰래 눕지 않는 한. 근데 누워 있고 이제 시계 안 보고 머리도 안 감고 이제 낮이어야 핸드폰만 돼. 보고 있네, 누워서. 그러니까 뭔가 평소에 못하는 그 행동을 제약 없이 하는 거. 저는 그렇죠.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도 떠오르는 어떤 장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생각만 해도 되게 그렇죠. 좋아요. 나 너무 행복해졌어, 잠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명절 연휴의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왜냐면 전 명절에 안 안 움직이거든요.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명절 연휴가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다 내 거야. 어. 그리고 아예 안 움직여요. 첫날과 둘째 날이 좋은 이유는 많이 셋째 날부터는 남았으니까. 회사 가야 되잖아. 회사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진짜 그 딱 똑같아요. 시계 안 봐도 돼. 알람 맞출 음.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음. 해먹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집에만 있어도 돼라고 생각이 들면은 진짜 음. 제약 없이 나갈 수 있잖아요. 음. 자유롭게. 서울에 사람도 없어 심지어. 맞아, 맞아. 그런 게 너무 좋죠. 아무튼 그리고 어떤 행위로 보면은 저는 만화책을 보는 순간 가장 아무 생각 없을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딱히 이득도 없는 것 같고 그치. 특히 뭐 네가 어. 뭔가를 뭐 생산- 위해서 그렇지. 생산성 있게 뭔가를 하는 것 같지는 순전히 않네요. 나의 시간을 보내기 어. 위해 하는 행동이죠. 날 위해. 네. 그럴 때가 이제 떠오릅니다. 자, 이렇게 각자 순도 100% 휴식이 있을 것인데, 박상현 작가는 그럼 과연 무엇을 하는가? 이제 그 뒤에 책에서 쭉 나오겠죠? 뭐 여행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거 고백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에 여행 에피소드도 꽤 나옵니다. 그런데 고생길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영 안 좋았나 보다. 영 안 좋아. 그러니까 별로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에 하는 여행은 우리가 다 힘들게 예상이 되죠. 그쵸. 예, 힘들잖아. 고생뿐이야. 예, 막 30명짜리 도미토리 들어가서 자고, 쉽지 않아. 돈 없는데 막 뉴욕 억지로 가가지고 막 걸어 다녀야 되고 그렇죠. 예. 택시 못 타고. 그렇죠. 그런 에피소드들. 뭐 여행자 보험 만들었는데 갑자기 복통이 심하게 와. 맹장염인가? 뭐 이런. 여행자 보험 좀 들지. 그러니까 만 얼마나 돈이 원인데. 없으면은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 먹고 살만해진 뒤에 여행은 행복한가? 코로나 시국에 이제 이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코로나는 음성이야.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 있는 곳 근처까지 놀러 왔어. 네. 너 어떻게 같이 다니면 몇 번째 아픈데 그 몸을 이끌고 다닐 거잖아요. 뭐 그런 데서 느끼는 기쁨과 고통, 그러니까 고통만 있진 않겠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온전히 즐겁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 아닌 휴식은 무엇일까? 이제 박상현 작가가 답을 되게 일찍 내리고 시작을 해버려요. 뭐냐? 완벽을 폐기하겠다 나는. 그러니까 순도 100% 휴식이라는 건 불가능한 목표다. 아, 오히려 어. 홍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 속의 작은 빈틈, 즉 1%의 공백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게 책에 언제 나오냐면 책에 16페이지에 나와요. 완전 초반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나는 거기까지 보고 이거 뭐 책 제목을 이렇게 지어놨어. 순도 100% 휴식은 초반부터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버리네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순도 100% 휴식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되게 그런 장면을 막 목가적으로 묘사를 하거나 그런 쾌감을 주는 책은 아니에요. 낚였네. 반전이다. 그렇죠. 하지만 내 일상 속 1%의 즐거움을 여러분과 나눠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뒤로 펼쳐진 이야기는 크게 두 줄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박상현 작가가 친구들이랑 보낸 에피소드예요. 뭐 다른 하나는 가파도, 제주도 밑에 있는 가파도. 맞아. 거기 좋은데. 그렇죠. 가봤어요, 가파도에 저도. 있는 아티스트인 레지던스라는 창작자들에게 거주를 몇 달간 제공하는 그런 숙소에서 보내면서 겪은 에피소드입니다. 막 글로벌한 창작자들이 있고 김현수 작가랑 마침 같이 있었더라고요. 자,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된다기보다는 교차되는데 특히 이 가파도 에피소드는 지금 방금 반응이 좋았잖아요. 네. 가파도 우와. 저는 가파도 안 가보기로 했어요. 왜? 가파도 안 가기로 했어요. 이걸 보고 적어도 가서 자진 않을 것이다. 가파도가 제주도와 마라도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섬이고 전 세계의 창작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막 함께 지낸단 말이에요. 예쁘게 건물 지어놓고. 근데 뭔가 낭만과 휴식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트콤이라고 해야 할지 고행기라고 해야 할지 물론 아름다운 풍경과 좋은 경험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가파도에 가서 자지 않겠다. 왜요? 읽어보세요. 네. 우당탕탕 네, 뭐가 있나요? 우당탕탕인데 그 날이 안 우당탕탕이 좋나? 쉽지 않다. 어.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파도에 숙소 잡고 몇 달 살아본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서 그냥 그렇죠. 예쁘게 하루 보고 오는 거지. 맞아요. 조금 더 보편적인 경험인 친구들과 에피소드 얘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에 박상현 작가 찐친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아, 그래서 거의 싸이월드 수준 기억하세요? 싸이월드에 우리가 프라이버시가 없던 시절 있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다 까발려도 돼? 그 뭔가 어. 발자취 다 남고. 그렇죠. 막 별 얘기 다 올리고 엽기 사진 다 올라와 있고 어.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날것의 경험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허락을 받았겠죠? 작가 친구들이 원래 좀 고된 직업이에요. 그렇죠. 예, 모든 게 소재가 되고 그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씬 스틸러로 2013년에 등단해서 2022년에 한국일보 문학상을 받은 송지연 작가가 있습니다. 실명까지 네, 털어버렸네요. 그렇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많은 에피소드를 겪는데 워낙 친하다 보니까 서로 엄청 독하게 갈구는 그런 사이 있잖아요. 농담을 하는데 뼈가 막 부서지는 농담들. 근데 그냥 재밌어. 그렇게 또 의지하는 거죠. 그런 송지연 작가가 한국일보 문학상 되게 큰 상이니까 큰 상을 받게 되면서 박사영 작가가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박사영 작가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이게 찐친이잖아. 그리고 이 축사가 아주 맵잔단이 장난이 아니게 섞여 있는 거예요. 도입부에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송지연은 소설보다 유서를 더 자주 썼습니다. 저는 독하다. 네, 독하죠. 저는 그걸 보고 소설가가 별로 행복한 일은 아니라는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뭐 이렇게 막 시작을 해버려요. 근데 야,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이런 게 반복이 돼요. 불행 경쟁스러운 문장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작가 본인이 스스로 읽다가 오열했다. 그러니까 박사영 스스로 읽다가 오열했다고 할 정도로 또 진심 어린 어떤 그 연대의 감정도 나와요. 자기가 쓰고 네, 자기가 쓰고 자기가 오열. 어, 이게 제가 많이 못 읽어드리는 게 정수여서요. 진짜. 그러니까 읽어봐야겠네요. 이건 책을 진짜. 읽어보셔야 되고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후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부모님 흉보는 게 낙인데 송지연은 이상한 부모님을 둔 점에서도 저보다 대단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이상해도 송지연 부모님은 그 이상을 해내고 맙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막 문학상 수상 하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그 패드립이죠. 엄숙한 무대에서 그렇죠. 얼마나 웃겼겠어요, 사람들이. 재밌었겠네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이건 이제 그 축사 내용이 아니라 박상현 작가의 서술이에요. 여기까지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보고야 말았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 지연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머. 얼굴을 오셨겠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딸이 상을 받는데 안 오셨겠어요? 왜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까? 심지어 그 자리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되게 많았다. 일가 친척이 다 와 있었다는 거죠. 그 송지연 작가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가? 자, 아이고. 그거는 책에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무튼 송지연 작가를 대하는 박사영 작가의 태도에서 보이듯이 정말 찐친 바이브. 애정이 그래도 그렇죠. 있어요. 친하니까 하는 그렇죠. 소리죠. 믿고 응원하니까 선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선을 많이 넘어받기에 또 믿고 응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우정의 모습들이 사실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책의 핵심이 휴식이 아니에요. 약간 스트레스 풀렸어요, 듣는데. 네. 되게. 그렇죠. 자, 여행에서 같이 고생한 친구들과의 에피소드마다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행이보다는 친구에게 초점이 가 있는 책이고 그쵸. 그 친구들 에피소드 안에서 박상현 작가의 삶을 응원해주는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박상현 작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 따뜻함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는 서술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거 친구들을 위한 책이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 그러네요. 정도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한테 공감이 별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친구가 없으면. 그래도 이 책을 읽으면 어쨌든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자주 연락하는 사이든 연락이 끊겼지만 기억 한켠에 남아있는 사이든 나를 지탱해주는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박사영 작가가 이 순도 100%의 휴식이라는 낚시성 제목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까 처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내 삶 속의 작은 빈틈. 그 99%의 잔인한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1%의 공백은 우정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뜨겁고 습한 여름에 나에게 휴식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라고 오늘 이 책을 소개해봤습니다. 제대로 낚였네요. 완전 순도 100% 휴식이 우리 없다고. 휴식 막 계속 나눴는데. 그렇죠. 고민했는데 네. 뭘까? 앞에서 순도 100% 휴식 얘기를 한참 했지만 이 책은 그 책이 아니다. 근데 묘하게 말이 되는 게 친구들이랑 와장창 떠들고 나면 진짜 약간 스트레스 풀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여행을 멀리 안 가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냥 1시간, 2시간 만나도 그게 휴가 대신을 할 수도 있진 않겠죠. 그래 뭐 그렇지만 아니 뭐, 그런 걸 그래도 찾기로 네. 했다. 일상을 좀 지탱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맞아요. 않을까. 많은 도움이 되죠.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박상영 작가의 에세이 순도 100%의 휴식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책플릭스의 클로징 코너인데 이번 주에 뭐 봤지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어. 태어난 게 범죄. 이렇게 OSMU의 끝을 보여주는군요. 네,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읽었던 그 책 모임을 책입니다. 같이 저도 했던 잠깐 책입니다. 고민했어요. 이걸 소개를 한다고 해볼까? 근데 지금 둘이 서로 공유 안 했는데 만약에 둘이 같이 갖고 왔으면 어떻게 할 아니, 뻔했죠? 전 미리 얘기하려고 그랬죠. 내가 해도 되겠니? 저는 아마 말도 안 질러버렸다. 하고 그냥 가지고 왔어요. 네, 저희가 같이 읽은 책입니다. 네, 이게 미국의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가 쓴 책인데 우리로 따지면 뭐 김영철이 쓴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블랙 코미디를 하는 코미디언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얼마나 그렇죠. 재밌을까 작가도 시큰들. 아닌데 이런 생각으로 봤는데 재밌어요. 네, 저한테 네. 올해의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대강 이제 줄기만 얘기를 해드리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에요. 이 트레버 노아가. 근데 아빠가 백인이고 엄마가 흑인이에요. 혼혈. 그 당시에 정말 시대 상황에 안 맞게 혼혈인이 태어났고 심지어 범죄입니다. 그때 그 불법이었죠. 혼혈이 나오면. 네. 그래서 이 제목이 태어난 게 범죄. 네. 그 아니, 태어난 게 정말 태어난 거 범죄였던 자체를 시절이에요. 범죄라니. 이게 저는 어그러으려고 만든 제목인 줄 알았더니 사실의 정말 기술이야. 팩트인 거예요. 정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에 서 있던 사람의 살아남기 방법? 뭔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자전적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가장 좋았던 부분이 엄마의 마인드였거든요. 엄마가 노아를 가르치는 뭔가 이런 말이나 엄마의 그런 당찬 진취적인 그런 행동들이 저한테는 나한테는 약간 없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되게 엄마한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노아보다. 그렇죠. 근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노아한테
과거로부터 배우고 과거보다 더 나아져야 돼. 하지만 과거를 슬퍼하지는 마라. 고통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 비통해하지 마라. 근데 사실 노아는 비통해할 수밖에 없고 억울한 순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솔직히 슬퍼해도 아무도 뭐라 못해. 그렇죠. 내가 나한테 불행할 연민을 수 있어. 가져도 노아는 그래도 돼. 그러니까 할 평생 정도로. 우울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자격이 있달까? 아무튼 그런데 이제 엄마는 자신도 그런 억압을 받았음에도 그렇죠. 거기에 얽매이지 마.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라고 이제 노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노아가 엄마를 닮아서 뭔가 코미디 같은 거를 할 때도 본인의 그런 사정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불행했고가 아니라 그걸 되게 코미디로 잘 풀어내서. 승화를 시키고 정말 팩트 기반의 개그를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과거를 뭔가 곱씹어서 분노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과거를 대하는 방법이나 과거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든 책이어서 여러분께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저희도 같이 읽었죠.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저는 남아공 문화도 모르고 스탠딩 코미디도 잘 모르고 이 트레버 노아도 모르고. 몰라.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유머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감 문화를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공유된 문화가 없는데도 너무 보편적으로 정말 찡한 부분도 있고 재밌는 부분도 맞아요. 있고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많은 생각할 지점들도 있고 이제 단순히 스탠딩 코미디언이 썼다고 해서 그냥 웃기고 끝나는 에세이 정도는 아니었던 아닙니다. 것 같아요. 정말 네. 훌륭한 책이었다. 예를 들어 친구 이름이 히틀러였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건 정말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 진짜 기절한 줄 알았어. 그 부분 읽으면서. 그 챕터 정말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 방송으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띠가 이렇게 제가 던졌습니다. 던져버렸군요. 네. 저도 작품을 하나 들고 저는 책이 아니고 드라마를 들고 왔어요. 기대했어요. 저는 오지가 드라마나 영화를 소개해 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책을 같이 읽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끊임없이 드라마를 봐요. 사실 동시에 두세 개씩 계속 보는데 순도 100% 휴식해놨다. 그래서 정말 드라마 저는 좋아해요. 항상 오지한테 뭐 볼 거 없니? 요즘에?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어서. 제가 진짜 누구 추천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최근에 사실 추천할 만한 작품이 많이 없었기는 했고 이것도 뭐 추천해서 들고 온다기보다는 좀 이야기거리로 들고 왔는데 최근에 사냥개들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이제 기대해서 봤어. 5월 말 6월에 이제 어. 봤는데 에피소드도 개수도 많지 않고 짧아서 금방 봤어요. 근데 이 작품이 그리고 중간에 논란이 있으면서 드라마의 큰 줄기가 바뀌면서 약간 좀 아쉽게 마무리된 그런 평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이 작품을 먼저 줄거리를 간단히 얘기를 드릴게요. 건우라는 청년이 주인공이에요. 우도환 배우가 맡았는데 이 건우는 되게 그 가난한 집에서 복싱 천재예요. 쉽게 말해서 복싱을 너무 잘해서 막 대회 나가면 막 그냥 너무 압도적인 1등이고 근데도 본인은 굉장히 착하고 순수한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이 건우가 그 엄마가 이제 그 카페를 하나 어렵게 해놨는데 사채업자한테 사기성 계약을 맺으면서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그 사채에 얽히게 되면서 이 가정이 정말 불행의 굴레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건우가 복싱 대회에서 결승에서 만난 또래 그 몇 살 차이 나는 우진이라는 형아를 만나요. 그래서 형아 하면서 둘이 친해져요. 근데 둘이서 그 사채한테 엄마가 당했잖아.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 사채업자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거기 얽혀있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 조직을 막 밝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착한 사채업자가 또 있어요. 최 사장님이라고. 그래서 최 사장님이랑 손을 잡고 나쁜 사채업자를 참교육하는 사이다를 추구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복서 둘이서. 그쵸. 복서 둘이니까 얼마나 둘이서 막 일당백으로 맨주먹으로 막 그 조폭들 다 때려 눕히고 비현실적인 이제 사이다 뭐 이런 넷플릭스 스타일의 가벼운 액션물인데요. 액션도 너무 좋고 화려하고 스토리도 재밌고 캐릭터도 매력적이고 뭐 그냥 킬링타임으로 굉장히 잘 봤는데 사실 이 작품을 막 추천하기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제가 약간 뒤돌아보다 갑자기 소름이 쫙 돋은 게 최근에 또 드라마를 봤는데 이로운 사기라는 작품을 보고 있고 추천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진짜 뭐 들어보세요. 봤는지를 그냥 얘기한 들어보세요. 거야. 제가 이로운 사기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고 악귀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둘 다 네네, 최근에 악귀가 이제 핫하죠. 한창 온고잉 중인 네. 드라마 작품이고 또 거슬러 올라가니까 제가 5월 말에 화차라는 그 영화를 다시 화차, 봤어요. 김민희 배우가 이제 정유정 나왔던. 사건을 많이 떠올리게 하는. 근데 다 봤는데 그림이 똑같은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젊은 사람이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한순간에 뭔가 잘못 스텝이 꼬여서 사채를 쓰고 막 파산을 하고 조폭한테 쫓기고
자취를 감추거나 죽어서 발견되고 막 그걸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오. 화차는 벌써 10년도 더 된 그렇죠. 작품이고. 아니 그 미미 여사 원작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일본이요. 원작으로 거슬러가면 사실 일본 훨씬, 버블 경제부터 예. 흘러들어온 그러니까. 얘기고 사냥개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막 이렇게 창궐하는 배경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론 사기나 악기 같은 것들도 지금 배경이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손쉽게 막 사채 때문에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작품들은 사실 뭐 화차를 제외하고는 사냥개들을 비롯해서 막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혹은 참교육을 시키고 복수를 하고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한데 현실은 그런 복수가 사실 안 되죠. 없잖아요. 없죠. 네. 개인의 책임으로. 아니 더글로리만 들어가고. 해도 그렇죠. 학폭 그게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동물처럼 되겠냐? 일종의 그 음.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근데 최근에 막 뉴스를 보면 비슷한 사채부터 해서 뭐 은행이 막 줄도산하고 막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러고 막 그래서 갑자기 이게 남양 특집이다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실이 무섭다. 네. 그래서 이 사채 스토리는 10년이 넘어서 이렇게 무섭구나. 무섭죠. 여전히 갑자기. 드라마 어. 거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사냥개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고 개연성도 좀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액션으로 많이 메꿔 나가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현실에서 저 주먹에 맞는 게 나을 텐데 만약에 내가 사채 쓰지 마. 사채를 그리고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쓸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서늘하더라. 제가 이거를 골라본 게 아닌데 갑자기 다 최근에 보고 나니. 알고리즘에 그렇게 얽힌 거 아니야? 뭐지? 막 약간 사채. 넷플릭스가 띄워주는 대로 본 거 뭐지? 아니야? 해시태그 사진. 제가 늘 보면 제가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옛날에도 어떤 작품을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랜덤으로 골라서 봤는데 두 작품이 다 예를 들면 전화기로 이뤄지는 우리 사건이라던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엮이는 게 있어서 갑자기 내가 뭐 봤지? 쭉 돌아보다 갑자기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갖고 와보고 싶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고 싶었던 작품들이었는데 한꺼번에 보면 안 되겠네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각자의 매력이 있으니까 제가 어. 이따가 방송 그렇지. 끝나고 드라마 후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뭔가 재밌게 보신 작품이 있거나 이번 주 혹은 저희가 쉴 때 봤던 작품들 있으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추천받아서 보겠고요. 댓글로 저희 또 반가워서 남겨주신 분들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소개를 달렸네요. 해주시죠. 자, 저희가 한 3개월 쉬었기 때문에 음. 일단 저희 쉬는 동안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팟빵의 열무끼님, 항상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뿐인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답니다. 늦은 나이에 독서랑 가려고 했는데 많은 힘이 되고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밤이 선생이다 읽어보고 싶어서 구입합니다. 잘 이거 읽을게요. 오지의 인생작. 반려작품 그렇죠. 아니에요? 인생의 맞습니다. 글. 가끔씩 다시 읽는. 자, 그리고 유튜브에도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김소비님, 책플릭스가 더 자주 나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전 에피소드를 처음부터 정주행하고 있다는 다른 분의 댓글을 듣고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고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책플릭스가 빨리 계약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팟캐스트를 리프레시해보고 계시다고 어머. 합니다. 지난 편들 정주행하면서 개강까지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좀 늦어지더라도 지난 에피소드가 많으니 기쁜 마음으로 버텨볼게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이럴 때 꿀팁은 작품을 읽으시면 속도가 늦춰져. 작품 따라가느라 바쁩니다. 저희가 100개가 넘을 거예요. 아마 책플릭스 3년 하면서 맞아. 추천한 작품이. 저희 리스트업 해놓은 것도 네. 공유되지 않나요? 네. 지금? 공유되죠. 네. 공유돼 그것도 있습니다. 보면서 한번 작품 보시면 되겠고. 네. 네, 이어서 저희 책플 바캉스 편에도 댓글 남겨주신 것들이 있어서 소개해 볼게요. 팟빵으로 남겨주셨고요. 기타 치는 병아리님 그냥 덮어놓고 반가워요 이렇게 그리고 소리 질러주셨어요. 많은 느낌표가 느낌표. 엄청 많아요. 그냥 그 반가움을 남겨주셔서 너무 저희도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다음 분 마들렌뮤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고요. 소극적으로 듣고만 지내던 청취자인데 무더운 여름날 다시 돌아와 주시다니 기다리던 청취자 여기 있어요 라면 오. 무조건 환영해야 된다 싶어서 댓글 살포시 남기고 갑니다. 뒤늦게 입문하게 돼서 천천히 정주행 중이지만 정주행 정주행을 많이 키워드네요. 많이들 하시네요. 역시 제철에 제때 들으며 함께 현재를 나누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 싶어요. 환영해요. 이러면서 또 최근에 형사 박미옥이라는 그렇죠. 책을 읽으셨다. 화제의 책입니다. 오, 이거 네. 책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겉페이지가. 네. 이분 실제로 보면은 멋있어요. 구역이 네, 많이 전 하더라고요. 눈앞에서 봤습니다. 팬심. 아무튼 제때 제철에 듣는 거 제일 좋죠. 저희가 그렇죠. 그럴 수 있게 계속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쉬엄쉬엄 하기 위해서 작품으로 계속 하기 같이 위해서. 나눠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만두진 않고 죽지 하고 않고 있다. 살아옵니다. 죽지도 않고 네, 돌아왔습니다. 네.
또 오디오 클립에도 댓글 남겨주신 분들 계세요. 알콩달콩님 돌아오셨네요. 물결 하트. 오랜만에 보는 물결 그렇죠. 하트 반갑습니다. 베니덕구님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구독했어요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그렇죠. 써주셨어요. 써 있습니다. 예. 써있어요. 방금 써 책 뒤에서 있었어요. 혀가 짧은 게 아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 구독했어요는 저희 오뜨밀 같이 하고 얘기신 것 있는 같아요. 프로그램이 오뜨밀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그걸 또 또 홍보하셨던. 그렇죠, 네. 구독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미님 와 돌아왔다. 그동안 오뜨밀 잘 듣고 있었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가지고 네. 공백을 듣고 계신 분들이 오뜨밀로.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홍보 아닌 홍보를 해서 그 유튜브 댓글에 이제 오뜨밀에서 넘어와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반갑습니다. 자, 재밌게 들으셨으면 오뜨밀 밤 채팅방에 내가 네. 책플릭스 듣고 왔다. 역으로도 네, 홍보해야지. 해주세요. 오뜨밀에서도 해줘야지. 네,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뭔가 말이 됩니다. 반갑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말이 때문에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여기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반가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남겨주신 댓글들 꼼꼼히 봅니다. 보기도 하고 이런 댓글들을 저희도 쉬는 동안 정주행을 하거든요. 보면서 맞아 이런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 하고 죄책감을 그만두지 느껴. 않고 약간의 다시 죄책감.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틈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요. 남겨주시고요. 책풀 바캉스 2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